안녕하세요. 에비시 주식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문제가 많은 카카오 그룹주 시리즈 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지주사에 해당하는 카카오부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시리즈로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제가 예전에 카카오뱅크 페이 상장했을 당시에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 고점이라서 팔아야 된다. 곡소리 난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요새 언론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카카오 그룹주가 대폭락을 하고 있죠. 보시면 지주사인 카카오는 마이너스 70%, 카카오페이는 83%, 뱅크는 80%, 게임즈는 66%.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카카오 페이와 뱅크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에서 고점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영상을 다시 찍게 된 건데, 주린이 분들이 제 방송을 한 번만 봐더라면 지금이야 다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올려서 그랬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요. 이제 와서 이걸 말한다 한들 바뀌는 건 없는데, 그래도 희망가도 불러보고 지금의 문제점을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함께 봤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카카오가 참 말이 많고 탈이 많은데, 사실 이 종목은 지금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해서 지금의 카카오가 된 거지만, 제가 옛날 20대 초반 때 닷컴 버블 때 이렇게, 그땐 카카오가 아니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죠. 네이버도 없었던 시절 상한가를 한 50번을 갔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던 이 닷컴 버블을 이긴 주식이 거의 카카오가 유일합니다. 물론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남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던 주식이 여기까지 왔고요. 또다시 이제 대폭락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카카오의 지배구조를 보면 김범수 의장이 14.12%로 카카오를 지배하고요. 100%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KQB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 그 회사에서 11%를 카카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뉘어서 또 계열사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새 라이온하트 때문에 문제가 있는 카카오 게임즈, 페이, 뱅크,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지, M 이렇게 나뉘어요. 하나씩 보면 게임즈나 페이나 뱅크는 아실 거니까 여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카오 페이지는 뭐냐면요, 주로 웹툰 사업을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M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터 쪽입니다. 엔터. 제일 유명한 게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라고 있는데, 여기 요새 가장 핫한 아이브의 장원영 씨 있잖아요. 아이돌 스타. 그분이 카카오 계열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론 커머스 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좀 생소하게 카카오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카카오의 부동산 개발과 건축, 브랜딩,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요. 이 카카오 브레인은 AI 연구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여기 제일 핫한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이 계열사 안에서 요새 특히 오늘 카카오가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 안에 있는 카카오 게임 유럽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유럽과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온하트의 의장이 계신데, 그분 거 말고는 카카오 게임즈가 1,800만 주 갖고 있고요. 지분 라이온하트 24.5% 정도.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 유럽이 2,275만 주로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한 30% 됩니다. 그 라이온하트를 쪼개기 상장을 안 한다고 어제 공시가 나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오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바람에 오른 경향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 쪼개기의 쪼개기, 손자 회사 일명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오딘 만든 게임사죠.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서 너무 요새 카카오 직원들까지 블라인드에 막 죽는 소리 하시면서 올리고 퇴사하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럴 수밖에 없죠. 페이나 뱅크 상장할 때 그렇게 직원들한테 주식을 뭐 종용을 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몇 억씩 사서 지금 이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니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이 가이던스를 보면 카카오가 계속 매출은 우상향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추정치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실적 가이던스로 나오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갈수록 실적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뭐 경기 침체가 가장 크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연준의 가장 헛발질이 큰 이유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계열사 이렇게 봤는데 주주 구성을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김범수 의장이 13%고요. 김범수 의장이 100% 보유하고 있는 K큐브가 11%, 국민연금이 6%를 갖고 있고요. 텐센트가 6%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타거든요. 기타는 누구겠습니까? 주린이 분들 피눈물입니다. 피눈물. 이렇게 주주 구성이 돼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대주주가 60%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주주는 이렇게 조금 있고 이게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피눈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에. 주요 매출로는 플랫폼이 9천억이고요. 톡비지에서 4,500억, 포털비지에서 1,000억, 플랫폼 기타에 3천억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콘텐츠, 게임, 뮤직, 스토리 이렇게 3천억, 2천억씩 벌고 있는데 카카오가 원래 카카오그룹이 돈을 못 벌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완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광고 수익도 나고 카카오톡에 광고도 하고 여기 보시면 4분기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나이키 광고를 하는 예시를 갖다 놨는데 모든 톡방에 채널에 광고를 올리겠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손을 안 댄 회사가 없습니다. 뭐 미용실까지 운영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돈 못 벌었죠. 돈 못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핫 아이템들을 찾아내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오늘 나온 뉴스는 카카오가 드디어 오르니까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왔는데 이 배경에는 사실 미국 시장의 급등과 라이온하트의 뉴스로 인한 건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쪼개기 상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 손자회사이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당초 11월 상장 철회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라이온하트의 현 임원이자 옛 최대 주인 김재영 의장 등과 체결한 주주 간 약정이 있는데 이 약정이 굉장히 카카오 그룹한테는 안 좋은 쪽의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옵션이. 뭐 옵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첫째, 라이온하트 IPO가 완료된 후 5년 경과 시 김 의장은 IPO 당시 시점 자신이 보유한 라이온하트 지분 중 최대 20%를 카카오게임즈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라이온하트가 IPO 요건을 충족했으나 카카오게임 측이 상장을 반대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라이온하트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지금 이게 맞거든요. 현 시점엔. 왜냐? 라이온하트를 IPO 요건이 충족이 됐었죠. 상장을 하려고 했죠. 근데 너무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 측이 일방적으로 철회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 지분 전체를 사야 됩니다. 그 지분 전체 금액이 얼마냐? 최대 1조 9천억입니다. 주당 7만 원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2대 주주인 김 의장이 주식을 주당 7만 원에. 이러니까 강행을 하려고 그동안 했던 겁니다. 상장을 안 하면 내가 돈을 물게 생겼거든요. 카카오가. 그래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업의 직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철회한 건데 바로 이번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카카오 게임즈가 일부러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내 2,600만 주를 김 의장의 주식 2,692만 주를 주당 7만 원에 최대 2조에 사줘야 된다. 제가 이걸 딱 보고서 아 이건 상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은 라이온하트가 도대체 뭔데 그러냐. 카카오게임즈 핵심 캐시카우의 오딘 바랄라 라이징 개발사입니다. 캐시카우죠 기업이. 카카오게임즈. 이런 일이 있어서 상장을 시키려고 강행을 한 건데 여론이 너무 악화일로니까 아직 멈춘 거지만 반드시 재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은 미국의 급등과 잠깐의 상장 일시 철회? 이거에 따른 콜라보로 올라간 거지 절대로 추세가 바뀌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하나 기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추세라는 건 트렌드거든요. 이게 이제 주 추세인데 이런 추세를 넘어야 됩니다. 이런 1년, 2년, 3년의 추세를 넘었다는 건 기업에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 변화는 매출의 변화겠죠. 컬러가 바뀌는. 추세는 함부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개발을 했거나 캐시카우가 생긴 겁니다. 그 회사에. 지금 이 추세에서 넘어가질 못합니다. 계속 하향 추세죠. 카카오는.
변한 게 없거든요. 회사 내에서. 그리고 무분별한 쪼개기로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 개인 주린이분들을 죽어나가게 만들고 카카오가 살아나려면요. 여기 64,0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곳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절대로 추세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가격은 65,000원 대회가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걸 넘길 겁니다. 주 추세를. 그렇게 해서 뭔가 체질 개선이 온다거나 회사가 변하는 게 오면 그 상단 추세에 걸렸던 에너지를 빡 뚫고서 이제 뭔가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진 그런 게 안 보이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카카오의 분위기도 있지만 사실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시총 상위 종목인 이렇게 20조 여기 보시면 코스피에서 카카오가 11입니다. 시가총액이. 이런 쪽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약해지면 또다시. 제가 옛날 영상에 카카오뱅크 15,000원 가야 된다. 아니면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비교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는 외람되지만 이번에 저점을 못 지키고 미국 시장이 다시 빠지고 코스피가 전저점을 향해 가면 3만 원을 봐야 됩니다. 3자를 봐야 됩니다. 그것도 3자 초반을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우야형 타면요. 동전의 앞면보다는 지금 뒷면에 들어왔거든요. 실적 저조와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카카오를 떠나서 카카오 자리에 있는 어떤 시가총액의 종목이라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번 상승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좋아져서 좀 더 오르면 혹시라도 이 근처 5만 원대, 6만 원 중반대 있는 분들은 일단 탈출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재차 다른 쪽에서 한번 일을 도모해야지. 이쪽은 아직 꺼진 불이기 때문에 이 양봉 하나로 오늘의 시세 8%로 불씨가 살아났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제 옛날 영상 참고해 주시고 제가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또 올릴 때 같이 한번 참조하겠지만 제가 말한 가격을 찍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옛날 영상에서 이런 고점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한 가격이 혹시라도 내려오면 그 가격에 물타시는 걸 뭐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턴에서 돌아가서 올라간다. 그러면 좋죠. 그건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 깨진 직전 저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아직도 비추세에 아직도 하향 곡선을 그리는 기업일 뿐이다. 네이버와 함께. 빅테크들이 죽으면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걔네들이 또 죽으면 또 카카오 네이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길게 보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대표 두 기업 카카오 네이버잖아요.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그런 거는 조금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두 기업의 사실 본질은 안 바뀐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장기 투자하는 대로 반드시 어떤 1년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